네, 전기기기를 같이 공부하고 있는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전기기기, 그 중에서 직류회전기기인 직류기를 같이 공부하고 있는 강의의 달인 휴강 최희동 선생님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요, 직류발전기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직류발전기의 종류는 여자 방식에 따라 외부 전원을 사용하는 타여자 방식, 그 다음에 발전기 자체의 내부 전원을 사용하는 자여자 방식이 있다 그랬어요. 자, 그 내용 잠깐 보실까요? 자, 이 내용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타여자 발전기, 즉 여자 방식에 따른 분류입니다. 타여자라 그랬어요. 타여자. 즉 여자가 되는데 다른 전원을 달리 공급받아서 여자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계자권선에서 자극을 만들어 줄 때 직류 전원을 다른 전원으로 두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전원을 따로 둬서 전기자 쪽에서 기전력이 발생을 해가지고 이제 외부로 나가는 방식이 타여자 발전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이 그때 말씀을 드릴 적에 이 구조도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안 하고 계셔도 되지만 타여자 발전기의 어떤 문제, 기능사나 공무원 시험에서 문제가 나오면 타여자 발전기라고 그림을 주지를 않아요. 글씨만 써 있어요. 그러면 타여자 발전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 회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지 계산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요. 여기 이제 계산식이 나와 있죠. 이런 계산 문제를 풀 때 이 회로도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계산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타여자 방식 말고 이제 여자 방식, 발전기 스스로 이제 계자를 여자시키는 방식에서 첫 번째가 직권이었어요. 직권은 뭐였죠? 계자권선과 전기자권선이 무슨 연결? 그렇죠. 직렬 연결되어 있는 경우를 직권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요 회로도 계자권선하고 전기자권선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네. 요 회로도를 우리가 그릴 줄 알아야 이 수식을 이용해서 계산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분권 같은 경우도 계자권선과 분권의 특징이 뭐였죠? 분권 어떤 회로의 특징을 갖고 있죠? 계자권선하고 전기자권선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회로입니다. 이 그림처럼. 그래서 이 회로도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계산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고 바로 계산 문제가 나오면 뭐 타여자다, 직권이다, 분권이다 이렇게 문제를 줄 겁니다. 그러면 시험지에다가 회로도 딱 그려놓고 계산하시면 바로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발전기, 직류 발전기에 어떤 계산 문제가 나왔을 때 그걸 당황하지 말고 반드시 회로도를 그리는 연습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회로도만큼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발전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발전기를 쓰다가 발전기가 고장 날 수도 있겠죠. 고장 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직류 전원을 공급하다가 그만둬야 되나요? 아니죠. 어떤 대체 방법을 생각해내야 되죠. 전원을 계속 공급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오늘 배울 학습 목표가 바로 발전기의 병렬 운전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직류 발전기의 그래서 병렬 운전 방법이에요. 병렬 운전 왜 한다 그랬죠? 자, 목적이 이렇습니다. 발전기 병렬 운전의 목적 어떨 때 이런 사유, 이 마이너스 표시되어 있는 사유로 동그라미 목적이에요. 동그라미가 목적. 첫 번째, 발전기를 병렬 운전하는 목적은 부하에 안정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정전을 맞이해야 돼요? 아니죠. 계속 쓸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안정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다. 두 번째, 발전기에 걸린 과부하를 분산해서 고장이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즉, 결과적으로 안정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발전기를 병렬 운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병렬 운전을 해야 되는 그 경우들이 있어요. 이유들. 첫 번째, 발전기 한 대로는 부하에 공급하는 전력량이 굉장히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발전기 2대 둬야 되겠죠. 그 다음에 부하의 변동의 폭이 크다.
이런 경우 이게 무슨 얘기냐, 부하 전류가 많이 흘렀다가 적게 흘렀다가, 부하 전류가 상당히 많이 흘렀다가 적게 흘렀다가, 이게 굉장히 반복되는 그 폭이 큰 경우에는 당연히 예를 들어서 과부하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병렬운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예비용으로서 주발전기, 원래 사용하던 주발전기에 점검하고 고장 수리할 때, 점검할 때 전기 끊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병렬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병렬운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직류 발전기에서 병렬운전 다 가능해요. 다 가능한데 직권 계좌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병렬운전이 힘들어요. 직권 계좌를 사용하고 있는 그 발전기는, 직권 계좌를 사용하는 발전기가 뭐가 있었죠? 첫 번째가 직권 발전기가 있었고, 두 번째가 뭐가 있었습니까? 복권. 복권도 병렬 운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복권도 직권 계좌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 직권 계좌를 사용하고 있는 발전기들은 자체적으로 병렬 운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직권 계좌가 들어간 거는 어떤 특정한 조건을 하나 더 줘가지고 특정한 조치를 해서 병렬 운전을 시키거든요. 자, 그 회로도가 이제 밑에 있는 회로도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타여자나 분권 같은 경우에는 안정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직류 전원용으로 타여자하고 분권을 많이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특성에서 배웠죠. 그래서 병렬로 이렇게 연결을 해요. 여기 있는 뭐 A2, A1 요거는 파란색은 전류계예요. 전류가 얼마나 흐르느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부위는 전압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여기 전기자에서 발전이 돼가지고 나오겠죠. 그래서 분권이나 타여자 발전기는 그냥 자체적으로 두 개 딱 달아놓으면 병렬운전 바로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직권 계좌를 가지고 있는 직권 발전기나 복권 발전기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병렬운전을 단독으로 시킬 수가 없단 말이죠. 직권 계좌를 가지고 있는 발전기는 반드시 이 균합선이라고 하는 어떤 선을 써줘야 전압을 똑같게 맞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발전기를 병렬 운전을 할 적에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가? 그냥 막연하게 뭐 전압이 다른데도 또는 극성이 다른데도 병렬 운전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병렬 운전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게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류 발전기를 병렬 운전할 수 있는 요건이에요. 병렬 운전 조건입니다. 직류 발전기는 첫 번째, 전압의 크기가 같아야 돼요. 100V면 100V, A 발전기도 100V고 B 발전기도 100V여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지금 전압이 나오는데 100V가 아니라면 한쪽은 뭐 100V고 한쪽은 한 110V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배웠듯이 전류는 전 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러면 한쪽이 100V고 한쪽이 110V면 전 위가 110V가 높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내부적으로 순환하는 전류가 생겨버려요. 전류가 바깥쪽으로 나가줘야 되는데 안에서 순환해버리면 그게 좋은 역할은 하지도 못하죠. 그래서 반드시 크기가 같아야 됩니다. 두 번째, 발전기의 극성이 같아야 돼요. 극성. 자, 플러스 마이너스 이 극성이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여기 지금 이 A1 발전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A2 발전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 놓은 거잖아요. 근데 이 극성을 만약에 A1 발전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해놓고 A2 발전기는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 어떻게 돼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전류라고 하는 것은 전 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고 그랬죠. 그러면 당연히 극성이 달라지니까 전이차가 생기게 되겠죠. 그럼 또 내부에서 순환 전류가 발생하겠죠. 그럼 그것은 곧 전압의 극성이 다르다는 얘기는, 발전기의 극성이 다르다는 얘기는 전압의 크기가 다르다는 얘기하고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직류 발전기에서 병렬 운전하는 조건은 전압의 크기도 같아야 되고 극성도 같아야 된다는 걸 자연적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다음, 외부 특성 곡선이 수하 특성으로 일치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하 특성,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차동 복권 발전기를 배우면서 용접기 배웠는데
수화 특성을 갖고 있는 발전기는 차동 복권이 제일 크고 두 번째가 뭐였어요? 분권, 그 다음에 타여자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이 수화 특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 그 내용 잠깐만 한번 볼까요? 수화 특성에 대한 내용. 자, 여기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수화 특성을 나타내는 그래프라고 그랬죠. 부하가 증가하면은 부하 전류가 커지죠. 그거에 따라서 단자 전압이 이렇게 감소하는 상태, 이런 그래프, 파란색 그래프를 우리가 수화 특성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평복권이나 과복권은 지금 보니까 전격 전압이, 전격 전류가 흐를 때까지 수화 특성이 나타나지 않아요. 전격 전류 이하, 즉 과부하에서 평복권은 수화 특성이 나타나게 되는데, 과부하면 이미 못 쓰죠. 그죠?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차동복권이 있는데 그 위에 분권에 대해서도 이렇게 파란색 그래프처럼 떨어지고, 그 위로 타여자 발전기가 이런 형태로 외부 특성 곡선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자, 차동복권 보겠습니다. 차동복권 발전기로 만약에 병렬 운전한다고 했을 때, 물론 차동복권은 복권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 있어요? 어떤 특정 조치를 해야 돼요. 단독으로 사용 못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외부 특성 곡선이 수화 특성으로 일치한다라는 의미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외부 특성 곡선이 수화 특성으로 일치한다. 그 얘기가 뭐냐? A 발전기가 차동 복권을 써가지고 이런 특성이 나왔다면 B 발전기도 차동 복권에 대한 이런 특성 그래프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이 부하가 증가함에 따라서 지금 전압이 떨어지잖아요. 부하가 증가함에 따라서 전압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하가 증가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수화 특성이 다르게 되면 다른 전압이 나와버리죠. 단자 전압이. 그죠? 네, 수화 특성이 다르게 되면.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단자 전압이 다르게 나오면 뭐예요? 결국에는 안에서 순환전류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진술, 우리가 지금 보고 있었던 전압의 크기가 같을 것, 극성에 같을 것, 그 다음에 외부 특성 곡선이 수화 특성으로 일치할 것은 다 누구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전압의 크기가 같을 것하고 같다고 보셔도 돼요. 이해가 되시죠? 수화 특성으로 일치해야 된다는 얘기는 전압 차이가 발생시키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직권 계좌를 가지고 있는 직권 발전기나 복권 발전기는 뭐를 활용해서? 균합선을 사용해서 부하를 분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지금 균합 모선이라고 했죠. 균합선을 사용해 가지고 전압을 맞춰주는 거예요. 전이차가 생기지 않게. 그래서 직류 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 이렇게 지금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직류 발전기를 병렬 운전함에 있어서 그 병렬 운전은 왜 하는 거냐, 목적이 뭐냐를 첫 번째 배웠어요.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기 위에 나와 있잖아요. 안정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병렬 운전한다. 요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두 번째, 그럼 병렬 운전 조건이 뭐냐? 전압의 크기가 같아야 돼요. 그죠? 크기가 다르면 순환전류 발생할 테니까. 그 다음에 극성도 같아야 돼요. 즉 극성이 같다는 얘기는 전압의 크기가 같아야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극성이 다르면 또 마찬가지로 순환전류 생길 테니까. 그 다음에 외부 특성 곡선이 수화 특성으로 일치할 것. 수화 특성 그래프 우리가 봤죠? 외부 특성 곡선에서 그게 달라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전압에 차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순환전류 생기겠죠. 그 다음에 직권 계좌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균합선 또는 균합 모선을 사용해 가지고 부하를 적절하게 분담할 수 있을 것. 즉 전이차가 발생하지 않게 만들어라,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직류 발전기의 병렬 운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직류 전동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전에 발전기의 병렬 운전 되게 지금 내용이 쉬웠어요, 사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직류 발전기에서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가 수업 처음에 얘기한 타여자 발전기의 회로, 또 직권 발전기의 회로, 분권 발전기의 회로, 또 복권 발전기의 회로,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계산 문제가 그런 쪽으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권은 계좌권선과 정기자권선이 직렬 연결, 분권은 계좌권선과 정기자권선이 병렬 연결되어 있는 이 회로도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